수소 에너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재생에너지냐 또 신에너지냐 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수소 자체를 우리가 천연가스에서 리포밍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건 신에너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이런 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그 실로 정말로 그 신에너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에너지 분류, 재생에너지 분류 거기 좀 애매하게 또 연료전지도 들어가 있고 연료전지 자체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신에너지로 들어가 있고 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또 보조금이나 연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산된 수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연료 처리 장치를 거치고 저희가 최종 단계에는 연료전지라는 걸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또 가정용 다시 말씀 건물용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전기를 발생하거나 또는 뭐 열을 발생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인프라는 크게 이제 수소 생산하는 분야가 있고 또 생산된 수소를 어떻게 이송을 잘하느냐 그런 이송 또 이것을 어떻게 저장을 잘할 건지 그런 저장이 되겠고 또 이런 수소를 어떻게 전환해서 열이나 전기를 발생시킬 건지 그것을 어떤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쭉 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데 관련된 모든 시설을 우리가 세종대포만 빼고 다 그 수소 인프라스트럭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경우에는 이러한 그 수소 공급망을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 도심지에 오프사이트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수소 자체를 그 외곽에서 생산된 걸 가져와서 도심에서 거기서 압축 저장을 했다가 디스펜서나 파이프 그 배관망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확산 보급이 되려면 시내는 그 자체에 어떤 지진이라든지 배관망에 의한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시설보다는 옥사이트 시스템을 쓰고 그 외곽에는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같이 있는 그런 스테이션을 쓰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일본에서 보고 있고요. 일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는 수소 생산량이 연간 약 3천만 톤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자동차는 총 등록된 게 작년 통계로 약 2억 4천만 대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억 4천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양을, 이 수소 생산된 양을 전체 다 연료전지 자동차에 공급한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약 1억 대 정도의 연료전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대 정도가 올해 이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수소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약 한 200만 톤에서 3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걸 환산하면 약 1,000만 대 정도는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들어온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생산하는 그 시설들이 경남, 울산이라든지 포항, 여수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현재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국내 작년 기준으로 통계상 2,739km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또 더 많이 본 배관망을 깔렸지만 현재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전국을 다 이렇게 배관망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각 부분에서의 천연가스를 가지고 리포밍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시설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이 좁으면서도 이런 배관망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그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반 시설에 접근하는 용이성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지금 약 1,500만 대 정도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오프사이트 시스템이라든지 온사이트 시스템이 다 건설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온사이트 시스템 또 오프사이트 시스템 같이 하고 현재는 국내 수소 충전소가 현대자동차에 700가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350바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현재 건설된 게 10개, 2012년까지는 15개, 최대한 50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고 실제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 현재 국내, 일본 이런 데서 개발된 제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제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CNG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0일에 사고 난 케이스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기에서 파열돼가지고 사고 난 사례가 되겠고요. 또 2008년 7월 12일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용기에서 주로 파손이나 파괴가 일어난 부분은 이쪽 부분이 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돔 부분이 제일 취약한 이유는 이게 제조 공정에서 이제 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수소 용기도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할 거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본파이어 테스트 할 때 계속 그 화염이 일정한 주기로 계속 일어나는 것은 PRD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LPG 용기 같은 경우는 그 철 3.2T 정도 되는 건 용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제로 강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 전달이 그래도 비교적 일정하게 될 수 있지만 수소 용기 같은 경우는 안에 라이너가 있고 밖에 또 라이너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카본으로 에폭시 이렇게 풀랩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재질이 두 개의 재질이 혼자 있고 열 전달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아까 보신 그런 그림하고는 조금 상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PG 충전소 하고 사는데 이건 너무 유명한 거니까 이것도 공사장에서 이제 사고 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관리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게 확대되게 되면 그 사고 위험성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고요. 뭐 위험성은 하여튼간에 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또 분일성하고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또 빨리빨리 문화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연료전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연료전지가 많게 되면은 저희가 가스 보일러라든지 모두 보급 초기에 겪었지만 보급 초기에는 그 시공이라든지 제품의 결함에서 CO 중독이라든지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를 많이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분야도 이런 것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소 법규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을 제3공인기관, 국가공사기관에서 제대로 검사하고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제품을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검사 기준이라든지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설치해야 안전한지 그런 안전 가이드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준 연구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수소 충전소가 연소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지만 그 설치할 때의 안전관리라든지 또 민원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거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기존의 법규라는 것이 새로운 제품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법규가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될 수 있고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검사 기준이 없고 또 그것을 시범 운전을 하다 보면 시내 이렇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위험성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연구를 하면서 수소 에너지 기기 및 설비 관련 가이드를 연료전지라든지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수소 관련 법규는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관계법이지만, 그래서 가스관계법은 이제 3법이 있는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솔린가스의 사업내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 이렇게 3법이 있고, 수소 생산, 제조, 이송, 보급, 그 전반에 걸쳐서 이 가스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각 제품에 대해서는 KS 기준에 적용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그 기평원에서 ISO TC197은 이제 수소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ICTC105는 연료전지 분야가 되는데, 이런 국제 표준화 규격을 한국 KS 규격하고 그것을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몇 건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계법에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까지는 그 법 제정을 못했기 때문에 전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이 CNG 코드를 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그 연구진에서 충전소 관련돼서는 2개의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제정을 의뢰하는 상태에 있는데, 크게 2가지는 뭐냐면, 수소 충전소 안에 제줄시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줄시설이 없는 경우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식은 트레일러나 이런 걸 가지고 밖에서 수소를 가져와서 충전소에서 압축해서 디스펜서로 전체에 공급하는 충전하는 시스템이 되고, 제줄식 같은 것은 LPG라든지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거기서 개질해서 자동차에 충전하는 이런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그게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수소용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특례고시 2종을 개발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형은 검사를 받고 판매, 시중에 공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 분야는 예법에 저희가 가스용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용품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해서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GS 퓨얼셀, 퓨얼셀 파워, 효성, 3개사에서 지금 검사를 받아서 3차년도 모니터링 사업에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가정집이나 상업시설에 이런 연료전지를 설치하려면 법 적용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LPG 케이스, LPG인 경우, 보통 이제 액법인 경우는 가스 사용시설에 설치 기준에 적용을 받고요. 도시가스 시설에는 마찬가지로 가스 사용시설에 도법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법은 별표 15, 액법은 별표 7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공사에서 이러한 신기술이라든지 또 수입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기준을 법제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최소한 1년, 뭐 길게는 2년, 이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를 좀 타파해보고자 좀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 코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적어도 한 2개월 정도면 최종치 기준이 제정되는 굉장히 단축시킨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제 2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술 기준, 고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3,000개 넘게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또 하나는 크게 이제 코드화 시스템 도입한 것은 하나는 성능 기준, 또 하나는 상세 기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성능 기준이라는 것은 기술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이 바뀌어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성능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상세 기준은 환경이라든지 기술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꽤 자주 바뀔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가스 검지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할 것, 그렇게만 하면은 성능 기준이 되고, 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은 상세 기준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상세 기준만 개정해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면 입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제가 138종으로 통계를 봤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다시 139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압가스 분야에 67종, 가솔가스 분야에 62종, 도시가스 분야에 10종 정도가 기준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미 사용자 권익보호를 할 수 있고 기업 및 국가의 대경쟁 효과나 국민 생활 편익제도 이런 다양한 기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제정하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그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 없는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또 일종의 새로운 제품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그 제품 개발을 신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경우도 기존의 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 제정을 요청을 하면은 사무국에서 저희가 사무국이 저희 공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무국에서 그걸 접수받아서 부의를 검토하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상대 기준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기술기준위원회를 거쳐서 지경부에 최종 승인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KS 규격은 아직도 이것은 계속 지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면은 ISO 쪽은 이제 수소 에너지 쪽이고, IC 쪽은 연료전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분야의 수소연료 품격이라든지, 제품 규격이라든지, 또 충전 접속기기, 이런 것들이 현재 KS ISO가 되어 있고요. KSIC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연료전지 기술, 지금 막 작업을 하는 그런 상태로 있고, 현재 드래프트 상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까지만 쭉 보고 가겠습니다. 국가별 동행 미국에는 뭐 이런 기관에서 이런 규격 지정을 하고 있고, 총괄은 DOE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고압가스 보안협회에서 추진을 해서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JI에서 지금 검사 인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계정도 마찬가지로 고압가스 보안협회에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절차도 우리나라는 크게 차이 나진 않고요. 수소안전 이용 기반 기술을, 그래서 수소 인프라 촬영 관련 기기 공통 개발 기술을 각 기관별로 담당을 해서 그것을 고압가스 보안협회에서 총괄하고 최종적으로 경제산업상 메티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경우도 하이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반하고 국가과제를 쭉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기반 기술 분야도 CJ라든지 IS라든지 이런 다양한 규격들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설들을 설치하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도 마찬가지로 IC도 있고요. 국내 케이스도 있고, 저희 가스관계법도 있고, 일본의 뭐 지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 기준들이 현재 있습니다. 수소연료 자동차의 경우도 이제 이 세 쪽에 기준이 많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자동차 성능검사소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고압가스 용품이라든지 제품은 그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 성능검사소에서 그 전체를 담당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데, 자동차 검사소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검사만 하고 사후 관리는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이 다양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기준도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본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하고는 크게 틀린 점은 없고요. 거의 대등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소 관련된 이런 법규에 추가로 연구할 분야들이 수소 충전 분야, 대표적으로 풀스케일, 저희가 이제 작은
이 30배 정도 그런 시설 규모,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런 규모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상용됐을 때는 한 300에서 600 정도, 그 정도 생산량이 되겠는데, 풀스케일에 대한 규모의 그 수준정설에 대한 맞아서 평가도 필요하고, 관련된 기준도 좀 개정이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촬영 용기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만 되면, 실시간 결합 멈출 기법, 이게 개발만 되면은, 저희가 이것을 자동차에 붙이든지, 아니면 수소 충전소에 이런 장비를 구비시키든지, 그래서 충전 중에 검사하든지, 아니면 운전하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게 개발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로도 접촉을 해봤는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굉장히 좋다는 건데. 또 아마 연료전지 형태가 아픈데 다양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 및 또 용량도 다양하게 바뀔 것 같고요. 현재 가정용을 1kW급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3kW나 5kW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나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